저는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일을 해요. 스타트업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도록 돕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요. 제가 변호사라는 그 직업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예로 들어서 지금 직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다수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격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자, 들어가기도 여전히 힘들어졌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병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사건 수는 점점 감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젠 사람들이 웬만큼 검색을 하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기존에 변호사들이 생각하던 어떤 업무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요건 꾸준하게 이렇게 변호사 1인당 담당하는 숫자가 낮아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변호사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사자라고 하는 직업,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폐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직업, 변호사, 의사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이 칼럼이 저는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던 분쟁이에요. 이게 무슨 분쟁이냐면 로톡이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로톡이라는 서비스는 누구한테 나의 사건을 상담하지? 라고 생각하는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 변호사님들을 찾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은 서초역에 내리면 이렇게 벽에 변호사님들의 광고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광고판이 로톡이라는 앱 서비스에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은요.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의뢰인을 만나고 싶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 변호사협회와 7년째 분쟁을 하고 있어요. 변협에서는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부당하게 광고를 해서 이제 호객행위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광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불법 서비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변호사님들에 대한 리뷰가 달리고 이러는 것들이 법률이라는 서비스는 그렇게 리뷰나 뭐 승소율 이런 걸로는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인 건데 우리의 전문직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로톡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만나세요라고 알선한 게 아니라 이거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요 앱만 누르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편리한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톡과 변호사협회와의 분쟁 사이에 끼어있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주로 젊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젊은 변호사님들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통로가 막혀서 이제 로톡을 지지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의미 없다. 이거 아니고요. 이제 그 자격증의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과거에는 워낙 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가 되면 그 이후로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죠? 하지만 그 자격증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아, 너는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구나. 아, 너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의사, 변호사라는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자격, 그리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고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징표로 그 의미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에 국한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게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류가 누린 게 불과 200년 남짓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지 사회였잖아요. 대다수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세상이었죠. 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 혁명은요, 그 인터넷이 바꾼,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바꾼 그 환경 아래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량을 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최근 아마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이 여러 신문들을 보면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IT 산업에서의 개발자 채용난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글로벌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그전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요. 이 IT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인력이 너무 필요한데 수요가 너무 이제 큰 반면에 공급이 부족해서 정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각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각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의 구성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시설과 자본, 설비를 갖춘 기업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대기업들은 이제 점점 더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 동안 4대 기업이 채용한 이 채용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벤처기업이 채용한 규모가 비슷해졌어요. 물론 이게 2021년 자료니까 지금은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투자금이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에 흘러들어왔고요.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스타트업은요, 큰 설비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아요. 일단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은 전문 지식보다는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고 적응력이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타트업은 그 어떤 산업 영역보다 장치가 아닌 사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인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4대 그룹의 매출이 작은 게 아니고요. 4대 그룹은 그동안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장치 설비를 갖추었고요. 최대한 사람들의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채용 인원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에서 소위 잘 나가는 IT 기업, 스타트업, 네카쿠베 당토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선호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변호사라고 하면 로펌에서 법률 송무를 하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변호사들도 각 직무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아예 타이틀을 떼고 저처럼 새로운 창업 세계에 뛰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후배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다른 변호사님들의 상황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류재원 변호사님은 한 7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당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로서의 삶에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과로 찾아낸 게 협상 교육 컨텐츠 제작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류재원 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기업을 나와서 독립적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강의하는 강사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 중에서도 협상 전문가가 필요한 사건들은 류재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됐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변호사라는 자격증 하나에 기대어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는 자격증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내신 거죠. 자, 이렇게 직업이라는 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필요를 예민하게 관찰해서 하나씩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변호사를 그만두고 저처럼 새로운 창업에 나선 분도 계세요. 아니, 변호사들이 힘들게 시험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다들 본업은 안 하고 딴짓을 하죠. 네, 이게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제 대학에서 배운 걸로 평생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졌거든요. 대신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요. 이제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60년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이 적어도 3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업을 바꿔서 살아간 저의 변호사 시절의 사진과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는데 큰 재미를 느끼는 사람 농부로 살아가는 저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로펌에서 일할 때는 정말 흑백이 주변에 가득한 무채색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분쟁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분쟁을 살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웃을 일이 많아졌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직장인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란 없다. 스스로 나의 일을 지켜내자입니다.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